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국어 조은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어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해커스에서 7급 공채 1차 시험인 PSAT 언어 논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7급 공채뿐만이 아니라 PSAT라는 과목이 1차 시험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5급 공채와 7급 공채 모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한 지는 한 10년 차 넘어갑니다. 벌써. 그래서 언어 논리에 있어서는 저는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저도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5급 공채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5급 공채는 일찍이 PSAT라는 과목이 1차 시험으로 도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공부하면서 저는 1차는 성적이 좋게 잘 붙었었거든요. 2차가 잘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언어 쪽에 좀 자신이 있었고, 제가 또 성적을 많이 올린 경험도 있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언어 논리 강사로 전향해서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어냐? 왜 해커스 공무원 국어로 인사를 하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5년 9급 국어시험 개편이 어떻게 될 건지 문제 예시 문제까지 지금 공지가 된 상태죠. 25년도에 국어 문제 출제 경향이 바뀔 거다라는 게 이미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피세 전문가 입장에서 언어 논리 전문가 입장에서 그 국어 문제 개편된 20개 그 예시 문제가 나왔잖아요. 출제 기조 전환에 따른 예시 문제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이건 완전히 언어 논리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 논리 문제와 유사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름은 국어로 되어 있는데 언어 논리와 똑같은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저는 피셋을 전문적으로 강의했던 강사였기 때문에 언어 논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어 개편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사실은 좀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제 그쪽으로는 좀 전문가니까 그래서 저의 어떤 전문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출제 기조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기존에 공부하던 패턴이 있는데 그럼 나의 공부 방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정말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바뀔까?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약간 새로운 어떤 유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오늘 마련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 2024년 올해 출제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출제된 마지막 해의 문제였죠. 그 기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25년에 이렇게 출제하겠습니다라고 출제 기조 전환된 예시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약간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내년 출제 경향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의 이제 국어 강의 커리큘럼은 요 단계를 따라서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거는 학원에 정해져 있는 강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문 특강부터 시작해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아마 기본 심화는 올인원 형태로 쭉 연결돼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강의가 들어갈 거고 단원벌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모강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강의에서 제가 어떤 점을 강조를 하려고 하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 커리큘럼이죠. 인문특강은 2회로 진행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이거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제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아까 제가 문제 유형 분류부터 새로 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문제 유형 분류하는 얘기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국어 문제 유형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편된 어떤 국어 문제를 위한 독해의 기본기를 잡는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유형 확인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교재는 뭘로 진행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국어 문제하고 유사한 피셋 기출문제 이렇게 대비시켜 놓은 그런 핸드아웃 자료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각각의 유형별로 또 그 대유형 분류 안에 소유형 분류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하나씩 집어서 차분하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그런 기본기를 잡는 독해 문제가 이제 바뀔 거니까 거기에 맞는 기본기를 잡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핵심 포인트는 4개의 문제 유형으로 개편된 국어 문제 풀이의 기초 감각 연습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고 기본 강의 들어오는 거 추천드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과 심화 올인원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린 요 교재, 이름이 좀 깁니다. 뭐 다 집어넣고 싶어서 네, 출판부에서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연구소에서도. 네, 조은정 암기 없는 국어 논리 독해 기본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 이름 보고 사시면 됩니다. 네, 제 이름 네, 보시면 되고, 암기 없는 이거에서 암기 없는은 문법, 어법 이런 거, 뭐 문학 이런 거 암기 없는 인 거고요. 논리 이론은 좀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 달라지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게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기본서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요 교재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본과 심화는요, 정말 말 그대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시험 나 붙고 싶어 하시면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제가 왜 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인 저의 식견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갖고 가시려면 국어 공부를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과 심화 강의에서는 교재 자체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문제 유형별로 접근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접근법을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의 인적성 스타일의 문제 같은 형태로 지금 국어 문제가 나오게 되면 풀이 방식이 내 손에 익어야 되거든요.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피셋 문제풀이 엄청 많죠. 그거 9급 스타일로 다 바꿔놨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제 기조에 맞춰서 연습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 강의 때는 독해 쪽에 초점 맞춰서 진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심화 강의 때는 이제 그러니까 논리 논증 쪽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리 논증 쪽이 조금 더 난도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거고, 새롭게 등장하는 논리 논증 문제가 결국에는 키가 될 거예요. 그게 당락을 결정하는 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그쪽에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는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까 강조드린 거 있잖아요. 그 피셋 언어 논리 문제를 구급 문제 형태로 재구성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속 여러분 문제 풀 수 있게 그리고 방향 벗어나지 않고 구급 국어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활용할 수 있게, 뭐 우리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 국어의 기출문제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던 독해나 문맥 문제들, 그 다음에 5급이나 7급이나 민간 경력에서 나오는 그 PSAT 언어 논리의 기출문제들 바탕으로 구급 형태로 재구성해서 계속 연습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연습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이 강의는 조금 더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에서 다뤘던 것보다 난도가 있는 문제를 다룰 거기 때문에 기본과 심화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유형별 접근법을 좀 익히신 분들이 들어와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모강이라고 해놨는데 단원별 모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도 있을 거고요. 연구소에서 좋은 문제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로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뭐냐면 실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문제를 풀어낼 건가, 그거 연습하기 위한 거니까 실전 대비,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실전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시험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 치고 통계 내고 그러면 내 위치 파악되잖아요. 내가 남들은 다 맞히는 문제를 나는 못 맞히고 있어. 퍼센티지 나오니까. 그런 걸로 나의 문제가 뭐고 나의 약점이 뭔지 확인을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부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모의고사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험 직전에 이걸로 여러분들이 위치를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딱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 기조 변환된 거에 맞춰서 충분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덜 혼란스럽고 덜 어려울 수 있게 제가 방향 잘 잡아서 그렇게 1년 지금 계약하고 있으니까 피셋 스타일로 나오는 문제에 피셋 전문가가 뭔가 방향을
제시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오시면 내년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게끔 원하는 성적 거두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OT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